안녕하세요. 10만 명의 행운을 책임지고 있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제가 처음 운명 상담을 시작했을 때 주역 타로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역이면 주역이고 타로면 타로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외길로 꿋꿋이 오면서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공부하러 오시고 상담하고 발전하는 모습에 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다양한 연령대, 직업, 성격, 가치관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타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유독 타로를 금방 배우고 타로 상담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5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지금 혹시 타로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혹은 타로를 배워볼까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깁니다. 타로를 배운다는 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영어 공부처럼 말이죠. 영어 공부에도 목적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격증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면 문법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해외로 놀러 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회화 중심으로 배워야겠죠. 즉, 타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담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근데 만약 타로 상담에는 관심이 없고 타로 자격증이나 근본적 원리를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그에 맞는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늘 실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타로 상담하기 위해 타로 공부를 하는 걸 지향합니다. 영어 시험은 100점 맞았는데 정작 외국인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타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람은 안 좋아한다고? 소통이나 대화도 안 좋아한다면 요거는요, 어쩌면 타로를 더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공부, 또 사람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타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이 많아서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경우엔 내가 타로 공부가 부족했나 덜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부는 별로 안 하시는 듯 하는데도 막상 타로 상담은 잘 하시고 또 내담자들이 끊이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비결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타로 상담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긴다면 타로 공부는 금방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자, 특징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 분들입니다. 사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뭐든 금방 잘 배웁니다. 난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에 정말 뭐든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반대인 경우입니다. 부정적이고 다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뭐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 공부가 나랑 안 맞나? 내가 머리가 안 좋나? 이런저런 부정적인 고민과 잡념 때문에 계속 점점점 더 부정적인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타로 공부가 잘 안 맞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렇기에 자신감 없고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해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8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타로 카드를 공부를 해도 타로 상담이 쉽게 되지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상담자인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 낮고 부정적이면 그 누구도 상담을 해줄 수가 없겠죠.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강으로 수업하는 전문 상담사 과정 때는요, 상담자가 스스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강의를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긍정적으로 믿으면 내담자도 나를 긍정적으로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어쩌면 타로 키워드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타로 공부나 타로 상담에 정체와 슬럼프에 놓여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잃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얼른 빠져나와 다시 밝고 힘찬 태양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살면서 파란만장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타로 공부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요,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상담자는 경험, 연륜이 풍부한 분일수록 더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상담은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상담을 하러 찾아옵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시죠. 그럴 때 종종 몇몇 타로 상담사들은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정답을 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들이 내년에 죽을 운이에요. 다음 달엔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과연 그 미래가 정말 정답일까요? 아니,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악담하고 상처를 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가요? 그게 최선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상담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하게 살았기에 어둡고 캄캄한 터널 속에 있을 때는 빛 한 줄기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주하고 위협하는 상담사가 아니라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풍파가 많고 아픔이 많으셨던 선생님들은 나의 말 한마디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내담자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담할 때도 진심을 담고 공감을 아주 잘 해주십니다. 진심은 통하기 때문에 점점 소문이 나게 되고 내담자가 또 많이 찾아오니 결국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많은 경험을 한 그런 아픔을 우리 스스로가 승화했을 때 그건 수십 권의 책, 어떤 강의보다도 더욱 큰 공부와 지혜가 되어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내담자에게 질문을 잘 던지고 또 내담자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로는 상담의 도구입니다. 상담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상대와 나의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타로의 의미를 공부한다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익히는 겁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연애운이 좋네요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카드가 나오면 지금 힘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할지도 타로 상담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데요. 바로 경청,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들을지입니다. 제가 타로 수업을 수년간 쉬지 않고 하면서 가장 강조한 말이 질문하라일 것 같은데요. 질문한다는 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건너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로 리딩에만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카드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명쾌하게 답을 주려고 어떤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절대 갖지 마세요. 오히려 내담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많이 우울하고 외롭다는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강의 때 말씀드리면 한 번에 이해하시고 내담자에게 질문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매끄럽고 편안하게 상담을 잘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고통과 고민이 해소될 때가 많다는 걸 타로 상담을 해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내담자들 주변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5번째 특징은요, 절박하고 간절하십니다. 절박하고 간절하면 무모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거밖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신적인 혼란으로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괴로워졌을 때 기도를 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나만의 재능으로 도움을 주라는 메시지를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점쟁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었고, 타로가 틀리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하고요. 혹시 구업을 짓는 건 아닌가 싶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밖에는 없었기에 쉬는 날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밤낮 없이 상담하고 강의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절박함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완벽한 점술 방법을 찾아 계속 배우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로를 배우는 선생님들 중에 저처럼 절박하고 간절하신 분들은 타로 공부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됩니다. 집중력과 몰입력이 엄청난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피나는 노력을 하신 끝에 당당히 타로 상담사로 자리매김하시는 걸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결국 진심과 노력은 우주의 감흥이 된다는 걸 매 순간마다 여실히 깨닫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로를 금방 배우는 분들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적게 해당됐다고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변화하면 됩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타로 공부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진실된 마음, 열린 마음, 수용하는 마음, 결국 이런 태도가 녹아 있으면 타로 공부는 쉽게 될 수밖에 없고요. 타로 상담은 척척 진행될 수밖에 없답니다. 타로 키워드만큼 중요한 건 좋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상담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용기 내시고 뜻을 꼭 펼쳐보세요. 항상 나비쌤이 응원하겠습니다.